우리가 걷거나 뛸 때 땅바닥에 가장 먼저 닿는 부위인 발 뒤꿈치뼈는 해부학 용어로 종골이라 합니다. 의학적으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 종골이 아주 단단한 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충격으로 종골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져 착지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종골인 발 뒤꿈치뼈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 뒤꿈치뼈인 종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발목 관절 주변에 모여있는 뼈들 중 하나로 여기에는 거골, 종골, 주상골, 외측 설상골, 중간 설상골, 내측 설상골, 입방골 등의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뼈들을 통칭하여 발목뼈 및 족근골이라 부르고 전방으로 중족골 5개가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위임되었던 대다수의 종골골절 사례는 일상생활 중 사고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공사 현장 노동자분들의 사고 비중이 매우 높고 추락하며 강한 충격으로 척추체와 같은 다른 부위가 동반골절되기도 하지만 그보단 발 뒤꿈치뼈인 종골과 맞닿아 있는 관절이나 인대의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종골골절 시 보행이 쉽지 않아 자연적으로 위압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고 종골은 체중이 실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 각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이 커지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겠고 회복 기간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빠를 경우 수술 후 10개월 후부터 내고정물인 나사나 핀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발 뒤꿈치뼈 종골골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 이제 실제 종골골절 피해자의 보상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여러분 아직 구독 전이신가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예쁜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A군은 군대를 전역하고 개강하기 전까지 용접공인 삼촌을 따라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장 위에서 철근 용접 작업을 하던 A군과 삼촌은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대로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촌은 척추압박골절, A군은 종골골절 진단을 받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A군은 종골 바로 위에 거골화 관절면에 손상이 동반되어 수술을 하고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두 분 모두 공사 현장에서 업무 중 사고로 수상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그리고 수술 후 장애가 남게 되어 생긴 손해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사 현장에서 다친 경우라면 근재보험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근재보험이란 근로자 재해보험의 준말로 피해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적용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남은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근재는 의무보험이 아닌 선택적 임의보험으로 만일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예시를 들자면 피해 근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1억이고 과실이 30%라면 과실상계 후 피해 근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만일 산재보험으로 5천만 원을 보상받았다면 해당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을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산재와 근재의 차이를 알아보자면 보상의 관점에서 70%만을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100%로 계산하고 산업재해 보상 보장법에서 정해진 장애 등급 세부 규정에 의해 장애를 평가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 장애 평가 기준에 의해 노동 능력 상실률을 계산하여 후유 장애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은 영구 장애가 아닌 한시 장애라고 하더라도 노동 능력 상실 기간인 장애 인정 기간까지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해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높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해 장애가 없거나 장애 기간이 너무나 짧다면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해도 보상 처리에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송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제보험의 가입 여부 이전에 판단해야 할 것이 피해 근로자의 가실 범위와 종골골절 후유장애의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 속 종골 분쇄골절 사고 현장은 다행히 근로자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콩당 손사는 사고 현장에서 A군에게 안전화가 보급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한 점,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결국 사업주의 근로계약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근거하여 근제보험을 통한 추가적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의 주체가 보험회사라고 한다면 국가공인 전문 손해사정사인 콩당 손사에게 보상 처리 업무를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자분들의 합리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발생한 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정당하고 정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골골절과 관련된 보상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알찬 보상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